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연을 들을 때마다 사연을 보내신 분들의 안부를 항상 물어봐요. 사연을 보내신 분들과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무탈한 하루,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 삶에 큰 굴곡 없이 평탄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큰 사고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아요. 사연 없는 집 없다고 하지만 저도 우리 가족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잘 살았다고 위로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잘 들어주실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텔레비전과 영화를 좋아해서 연기자의 꿈을 키웠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TV에 나오고 싶어. 정말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살아왔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던 부모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고 나는 친척집에서 살았어. 옌진아, 너는 연극을 본 적 있니? 연극은 뭐야?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극장이나 텔레비전이 아닌 우리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거야? 토요일에 같이 보러 갈래? 좋아, 나는 가고 싶어. 알았어, 토요일에 나랑 같이 갈래? 당시에는 서울의 고모댁에서 잠깐 살았었어. 고모의 딸이었던 사촌 언니와 함께, 그래서 6살 더 연상인 존재가 있었어. 존재의 고모는 내게 신경을 많이 써줬어. 내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언니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게 해주고 극장도 자주 데려다 줬어. 어때? 재미있었니? 나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연극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그 정도면 돼. 연극에 반한 것 같았어. 연극을 보여준 사촌 언니 때문에 전율하며 무대에서의 내 삶을 상상했어.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어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정에 다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연준 씨, 왜 대사를 바꾸셨어요? 여기서는 영자가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꾸어 봤습니다. 별로일까요? 아니요, 아주 잘했어요. 가만 보면 여전히 대사 쓰는데 소질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0분만 쉬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함께 있다 보니 정이 드는 게 순식간이었고, 저와 남편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웃길 만큼 걷어주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주겠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약속은 못해 대신 늘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게. 나랑 결혼해줄래?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가난한 대학로 연극 배우에겐 매달 간신히 연체되지 않고 공과금을 낼 수 있는 돈과 차비, 그리고 대충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돈이 들어왔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던 게 남편의 늦둥이 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나 학교 가기 싫어요. 도련님, 과학자가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학교 열심히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따돌렸으면 안 돼요. 당신은 훌륭한 3학년 형이잖아요. 네, 늦으면 안 돼요. 얼른 학교로 출발하세요. 제 남편과 16살 차이가 나는 당신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나이가 같았어요. 남편은 당신을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결혼 후 당신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나리오를 쓰는 건 어때요? 당신은 대사도 잘 바꾸고 쓰는 것이 재미있어 하잖아요. 너무 집에만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남편의 한마디로 나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 머릿속에 떠다니던 이야기를 정리하니 상당히 좋은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들처럼 돌보아야 했던 우리 둘만의 신경 써야 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저도 남편처럼 연기를 계속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생을 돌보느라 많은 돈이 필요했죠. 지능이 뛰어나서 잘 공부했던 당신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하고픈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짧은 글부터 시나리오까지 바로 씀으로써 글을 쓰기 시작한 저는 한 유명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 연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게 되었다. 형수님, 이번에도 1등이라고 해요. 아이고, 저희 아들 서울대는 괜찮을 거예요. 모든 것이 형수님이 잘 키워주셔서 그렇습니다. 형수님,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형수님 덕분에 연기하는 걸 그만둔 채 집에서만 시나리오를 쓰는 것을 알아요. 빨리 성공해서 형수님을 다시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그래도 나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걸 도련님은 잘 아시잖아요. 개봉한 영화는 이미 100만 관객이 넘었다는데요. 나머지 돈을 받으면 저는 도련님 컴퓨터를 바꿔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은 우리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아요. 부끄럽지만 잘하는 도련님은 서울대 공과대학에 합격했고 발표일에는 함께 소고기를 먹으면서 축하했습니다. 도련님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남편도 연기를 그만두고 연출로 전했어요. 제가 쓴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찰나 우리 집에 소동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련님은 대학생 시절 주말마다 수학 과외 봉사를 하러 다니던 중 구하라고 만났다. 앞으로 만나보고 결혼을 고려해보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련님은 구하를 여러 측면에서 잘 챙겨줄 수 있는 여자가 좋겠다며 하지만 두 사람의 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표현했다. 구하는 도련님의 연구원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하고 결혼 생활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둘은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서 상대방을 더 잘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결혼을 고려하는 것은 단순한 안색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기에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험할 수 있으니 만날 때 주의해야 해요. 도련님은 내 반대일 거예요. 어떻게 내가 키워왔는데 아무나와 결혼시킬 수 없어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엄청 신경질이군요. 도련님이 내가 낳진 않았지만 거의 내 아들과 다를 게 없어. 예전에 도련님이 어릴 적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다 도련님의 아들로 생각했잖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젊어서 좋겠다고 물었을 때 도련님은 부모님이 맞다고 대답했던 건 기억나. 벌써 결혼할 나이인데 여기 너의 진짜 자리가 있겠구나. 세월이 얼마나 흘렀지? 어쨌든 도련님이 데리고 올 여성은 어떤 사람인지 보고 결정해야 돼. 알겠지? 걱정 마요. 우리는 돈이 많진 않지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을 거야. 우리한테 어린애지. 벌써 사회생활 3년 차인 것 같던데. 알겠어, 알겠어. 이제 일단 자자. 그리고 일요일 오후, 도련님은 연애 중인 여성과 함께 집을 찾으러 나간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이름은 안유정이고요. 용수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과 다름없는 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잘 자라지도 못했을 거라고 자주 말해 주셨죠. 동서는 첫인상은 일부러 말하지 않으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전혀 알 수 없는 기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하는 한마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도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유정이가 그 마음을 존중해주니까 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제가 뭔가에 빠지면 그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유정이가 다 신경 써주거든요.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제 병원 예약부터 시간마다 약 챙겨 먹으라고 전화까지. 밥도 챙겨 먹으라고 전화. 골과금 내야 한다고 하면 전화. 윤효정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전 그냥 용주 씨가 놓치는 부분에 그러지 않게 조금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거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 씀씀이도 예뻤습니다. 제 남편과 제 결혼을 두 분이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허락이라는 말도 웃길 정도로요.
그저 용수 씨의 형과 형수님일 뿐이거든요. 저희 도련님은 정말 부모님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어서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동서 씨와 주말에 대학로에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수도권이라서 조심스럽게 많이 떨어진 곳에 있는 고원에서 살았던 동서 씨는 아직 서울 지리가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동서 씨를 모시고 서울 투어를 했었어요. 지난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연극단에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연극단 사람이 연락을 해와서 재미있는 연극을 올린다고 꼭 보러 오라고 했거든요. 형님과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다들 주말에 바쁘다고 해서 우리 둘만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형님께서 사람들에게 형님이랑 아버님 연극 배우였던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형님이 이렇게 연극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형님이 연기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극단에서 6년을 하셨으니 매번 단역 등 여러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내 남편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연기는 못하지만 잘 쓴다는 성품을 아는 분이었죠. 그래서 글을 쓰라고 밀어붙이셨죠. 사실 대본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얽매였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용수 씨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형님과 아주버님이 연극과 영화 쪽에 종사하신다고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저에게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건 정말 다른 세계의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영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가족의 선택은 5번이나 보았어요. 부끄럽게 아무튼 주말에는 나랑 데이트하는 거래요. 주말에 동서와 오랜만에 대학로를 찾은 저는 추억에 젖어 동서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동서는 제가 얘기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즐겁게 들어주었어요. 동서야,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니? 나는 기차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고 싶어요. KTX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가보러 가야겠다. 지금은 너무 더워서 서해가 선선해질 때 가야겠죠. 가을의 바다는 또 낭만적이거든요. 거기서 바다도 보고 시장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자. 아니면 영화 축제 기간에 가서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올까? 뭐든지 다 좋아요. 어렸을 때 저를 챙겨주던 사촌 언니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요?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고 좋은 곳은 무조건 데려가고 싶고 세상 물 좀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지혜롭고 동생을 잘 돌보고 있는 것 친언니는 동생 또한 동서를 정말 사랑하고 처음에 동서와 결혼했을 때 반대했던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다. 형님, 저는 형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 정말 감사해요. 나도 형님을 우리 어머니나 누나처럼 좋아해요. 형님께서 예쁘게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형님이 해주시는 음식들도 맛있고 다양한 경험도 좋아요. 평생 형님에게 받은 건 다 갚을 거야? 아프지 말고 잘 살아주면 돼요. 알겠죠? 네,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가족의 사랑에 대해 전혀 몰랐었는데 형님 덕분에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형님. 으이구, 기특해. 동서, 이제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니 너무 행복해. 그러니 내가 그것만큼이나 형님에게도 해줄게. 그렇게 서방과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두 사람은 서방의 일로 인해 제가 시골로 내려갔어요. 매주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남편과 함께 내려가거나 남편과 서울로 올라가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동생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 다 왜 이렇게 연락이 끊기는 거지?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 소식도 없네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모두 성인인데 무슨 큰 문제가 생기려나요? 아마도 이혼할까 봐 걱정되네요. 이제 20대 후반인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면 정말 곤란할 텐데요. 주말에 내려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 말라고요.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실 텐데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두 분께서만 정말 큰일이 생긴 거면 연락이 올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괜찮겠죠.
지금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럼 자야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대화하느라 피곤해요. 그래도 남편과 동생과 계속 연락이 잘 안 돼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야기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이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랑 남편은 별다른 문제 없어요. 안심하세요. 형수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어찌 내려가 같이 보러 곧 돌아올 거예요. 연락이 이상하고 안 받아.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다시 연락할게요. 동서는 제대로 이유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거의 연락이 안 되었어요. 몇 달 후에 전화했는데 안내 음성만 들렸어요. 서방님,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했다면 그냥 말해주세요. 우리와 같이 이혼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럼 동서의 휴대폰 번호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새 번호 알려주세요. 서방님, 다음에 또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하거나 싸웠다거나 큰일은 없어요. 형수님이나 형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숨길 일도 없어요. 앞으로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지루해서 집 앞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여러 일이 생기면서 집에 못 들어갈 뿐이에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또 연락 드릴게요. 동서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어떻게쯤 연락이 닿는지 걱정스러운데 결국 저랑 남편은 그 주말에 동서와 서방님이 지내는 집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그들은 이사를 한 후였어요. 이 자식 말도 없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사를 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서방님은 전화를 받지 않고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궁금해요. 우리는 낯선 동네를 방황한 후에 결국 서울 집으로 올라왔어요. 정말 서방님에게 실망했어요. 우리 사이가 이런 거였나 싶어요. 동서도 너무 화가 나 그때 내려갈 때 3년 정도만 있으면 다시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기다려보자. 연락 오겠지? 그때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혹시 큰일이 생긴다면 어떡하지? 아닐 거예요. 기다려보자. 결국 언젠가는 모든 것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고 3년 뒤에 서방님이 서울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제 완전히 올라왔어요. 동서는 이미 혼자 먼저 올라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형수가 오해로 인해 무너지는 서방을 본 남편과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서방을 안아주며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수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라고요. 서방님, 금방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유정이가 죽었다고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요. 동서가 왜 죽었을까요? 그때 큰일이 있었는데 서방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요. 경황이 없고 무서웠어요.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동서가 왜 죽었는데요? 동서가 갑자기 왜 죽었냐고요? 어디가 아픈 건가요? 어디가 아프다니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빨리 말해주세요. 서방님, 왜 우리 동서가 죽은 거예요? 진정하세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요. 재수 씨가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이사 간 거라고 진짜예요? 진짜인가요? 진짜인 거예요. 효정이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 혼자 남겨져서 나 혼자 남겨져 떠나버렸다고 해.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희정이가 그리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만약 큰일이 생겼다면 당장 연락해서 내게로 와 달라고 해야지. 우석이 혼자 가면 어떡해? 우리는 동서한테 미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서방님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야 해. 만약 서방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동서와 마지막으로 인사도 못하고 남은 게 미안할 거야. 무관심한 가족이 어디 있어? 서방님, 왜 너와 내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나는 동서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서방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바로 일어나. 동서가 정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해야 해. 동서가 있는 곳으로 빨리 가. 서방님, 나와 동서가 정말 떠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물어봐. 평소 유정이가 좋아했던 바다를 심지어 죽어도 충분히 봐야 한다고. 유정이는 나를 바다로 보냈어, 형님. 어쩜 이렇게 사람이 차가울 수가 있어? 그렇다면 남는 것은 동서의 흔적도 없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야? 나는 정말 절망에 빠지기만 했어. 그렇게 어리고 예쁜 유정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 서방님도 이렇게 큰 문제를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처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너무 허무하고 실망스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 며칠이 지나도 방을 나오지 않던 서방님이 갈 곳이 있다며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어.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괜찮아. 걸어서 갈 곳이라서. 너무 방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래. 그냥 조용히 혼자 산책하고 올게. 나도 마음 정리가 되면 다 말할게. 기다려줘. 형수야.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서방님, 그렇게 서방님이 나가고 나는 시나리오 작업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여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등골이 오싹할 때 계속 전화가 왔으면서도 왠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끊긴다. 다시 울리는 전화를 보며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정영수 씨 사실인가요? 그의 말에 제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바로 병원에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수 씨의 생명이 위급합니다. 제가 뒷말을 듣지 않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운전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아까 전화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병원 위치를 듣자마자 뛰었어요. 먼저 온 남편의 얼굴은 절망에 잠겨 있었어요. 아마도 그가 육교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동서가 그리워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남편을 붙잡고 우는 소리만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요? 풍서와 서방님도 그러고 우리 사이는 다름없는데 서방님까지 이러면 어떡하죠? 참, 정말 두 사람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미쳐가고 있어, 여보. 나는 수술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믿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용수, 당신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수술을 잘 견디고 다시 웃으며 우리를 반기줄 거예요. 내가 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막아주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서 함께 가야 했어요. 모든 것은 내 잘못이에요. 나는 도련님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동서를 만나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두들 미안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서방님은 아직도 의식이 없었어요. 정말 아들처럼 돌봐온 도련님은 동서를 따라 세상을 떠나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저는 너무 무력해 보여요. 집에서 나올 때 입었던 옷을 경찰에게 받은 후 피가 묻은 옷을 정리해서 집으로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머니를 살펴보던 중 뜬 쪽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쪽지에 적힌 내용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손이 떨렸어요. 쪽지에는 형수님, 이 쪽지를 발견하면 성북동 땡땡 번지로 가세요. 꼭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쪽지에 적힌 주소로 향하고 도착한 곳은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도련님이 왜 나를 이런 저택으로 보내었을까요? 동서의 죽음에는 비밀이 있나 묻고 나는 망설임 없이 누르느라 배가 꼬였다. 문은 열렸고 내가 더듬어 묻는 소리도 없이 들어갔다. 큰 마당을 지나 집 앞으로 오는데 문 앞에 놀라워할 만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서라는 애가 화려하며 맞아서 나를 무릅쓰게 했다. 동서,
정말 동서야?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동서였다. 동서는 남풀괭이처럼 뛰어오르고 내 허리를 감았다. 무슨 이유에서 통수도 여기까지 왔는지 놀랐다. 과연 어째서 동서와 사장님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지라 짓거리다가 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2층에 제 방이 있다며 나를 업다. 나는 죽지 않았다며 사장님이 대신 아이를 납치했다. 납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하고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동서는 엄청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사장님도 나처럼 부모를 알 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래왔다. 그렇게 어른에게 입양받지 않아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 있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형님도 아주버님도 만날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저를 아빠라고 소개하는 어른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도 TV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화장대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은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지금의 아버지라니, 네, 그렇대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99% 일치했어요. 동서가 왜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버지의 회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에서 엄청 큰 행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불쌍한 아버지는 행사장에 저를 데려갔고 사람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죠. 어른들한테 맡기고 계실 때 찾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처음 기억하는 것은 고아원의 좁은 방에서 낑겨 자는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걱정돼서 병원 검사까지 받았어요. 어릴 적에 큰 충격을 받아 의식적으로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지금 서방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야. 주말에 남편과 장을 보러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났어. 새로 지으려는 공사부지를 시찰하러 왔다가 날 발견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뒷조사를 끝마친 아버지는 나를 서울로 데려왔어.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 부모도 없이 형 밑에서 자란 놈을 믿고 사위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 나는 울면서 매달렸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나 부자님의 아들이야. 필요 없어. 그냥 이 사람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내 얘기를 듣지 않고 힘센 사람들을 시켜 나를 차에 태워 그대로 서울로 데려왔어. 왜 이런 일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야? 서방님은 왜 이런 일들을 숨기고 있었니? 형님이 어떻게 여기 오신 건데? 도련님이 동서 때문에 의식불명이라고 해야 하나 고민했어. 얘기를 해들으면 동서가 너무 놀라 마음 아플 거야. 하지만 이건 평생 숨길 수 없는 일이야. 너무 난해했습니다. 남편이 급한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기 전에 보낸 주소예요. 다행히 남편이 잘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형님,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왜 나랑 같이 집에서 나가야 해? 오늘은 집으로 가세요, 형님.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버지가 형님을 여기 오신다는 걸 알게 되면 곤란할 거예요. 잘 됐네요. 오히려 어떤 분인지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왜 나가나요? 납치해서 감금하시려는 건가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굴 납치했다는 말인가요?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이 형입니다. 유정이는 이미 결혼한 거 알고 계시죠? 제 딸을 결혼시킨 적 없네요. 제 딸이 아니라고 유난 부렸으면서 더 빨리 찾아가셨어야 했죠.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잘 살고 있는 딸 부부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시죠.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나부터 10가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뒤도 데크도 작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작은 회사에서 연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우리 딸을 그런 사람에게 보내면 안 돼. 그럼 어르신이 억지로 이혼을 시키겠느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식 결혼을 부모가 맘대로 하라고 막 경례를 지친다고 해? 아버지, 우리 유정이의 친아버지 맞아?
어찌 자식을 이렇게 감금시켜 둘 생각이야? 너 납치 및 감금죄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확실해. 아버지가 또 장난을 쳐서 죄 없는 사람을 여기 감금시키고 있는 건 아니지? 그냥 딸답게 보이게 하려고 아무 여자를 끌고 온 거 아니야? 형님, 그거 아니야. 여기 봐, 우리 유정이가 형님이라 했잖아.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 나는 너의 동생과 우리 딸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고 더 좋은 사람과 맞춰줄 거야. 그리고 유전자 검사 조작이라고 했어. 방금 유정아, 팔을 보여봐. 왼쪽 팔을 들어. 동서는 나에게 팔 안쪽에 큰 흉터를 보여주었어. 그리고 동서의 아버지도 비슷한 곳에 흉터가 있었어. 이 모든 게 유전자 검사 조작처럼 보여? 이 흉터는 유정이가 3살 때 엄마를 위해 함께 케이크를 만들다 생긴 것이야. 그때의 진료? 병원에 있는 인력은 아직도 있어요. 딸을 잃어버렸던 충격으로 아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집을 나가게 하지 않겠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노인들을 자주 봤지만 그들의 사생활을 알 수 없었죠. 딸은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모자란 점이 없이 잘 자랐다면 감사해야 할 일이죠. 무턱대고 결혼해 남편과 좋게 살고 있는 딸을 강제로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요? 우리 남편이 뭔가 부족한가요? 우리 남편은 정말 우수하고 대학을 나올 만큼 똑부러지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출신이에요. 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 남편이 정말 제 어린 시절을 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텐데 왜 이런 취급을 받죠? 지금 우리 남편의 상태를 아시나요? 몇 일, 아니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고통받았겠지요? 동서가 그리워서 괴로웠는데 어제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 했대요. 지금 의식이 끊긴 채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러한 상황도 모르고 동서를 감시까지 해서 만나게 못 시킨대요. 어르신이 어떤 권리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세요? 형님,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도 들으셨잖아요. 나이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저도 그 사람을 따라갈 거예요. 아빠 때문이죠. 아빠 때문이라고요. 동서 병원 가기 전에 잘 들어. 서방님은 동서가 죽었다고 했어. 아마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말하기 싫었겠지. 우리가 걱정할 테니까. 나는 그래서 동서가 죽은 줄로 알았고 서방님도 결국 참지 못하고 동서를 따라가려나 봐요. 너무 절망에 빠져 있었어. 정말 동서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마시고 얼른 병원으로 가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이에요. 가면 우리 남편 있을 거예요. 어르신 막을 생각 마세요. 동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요. 어르신 맘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동서가 말이 끝나자마자 집을 나섰고 제가 할 일은 어르신을 설득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았어요. 그냥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드시고 성에 차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회방을 놓으시는 거죠. 생각하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잘 들려요. 귀가 안 먹었어요. 어떻게 소리를 안 질러요? 같은 서방님이 지금 어르신 때문에요. 삶이 위급한데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유정이를 집에서 맘대로 못 두면서 고생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사랑하는데 이혼시켜서 정말 좋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 효정이에게 행복할까요? 왜 그리하여 자식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차라리 마음이 좋을 거라 생각해요. 매일 밥도 먹지 않고 울며 자식 얼굴도 못 볼 것 같다며 2층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동서를 덮고 계셨네요. 대꾸를 말씀하시지 마세요. 매일 유정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어째서 남편을 좋아해서 이렇게 달려드는 걸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딸의 행복을 막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강한 의지를 품고 있는 늙은이가 내 앞에 나타나서 딸에게 더 좋은 삶을 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래, 내 이기심으로 유정이를 붙들어 두었구나. 처음에는 부모가 일찍 죽었을 것만으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갑자기 많이 들뜨고 노인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을 보이지 말아야겠어요. 유정이는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나는 유정이 남편과 같은 정이 넘치는 부모님 아래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남자로서 그런 삶을 꿈꿔왔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나의 착각과 고집이었을 뿐이었다. 화목한 가정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부모의 존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이런 어른 아래에서 자라면 그 효과도 좋겠구나 생각했다. 자식에게 부모란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무지한 방법을 쓰기 전에는 사돈 어른과 만나 대화를 나누어야 했는데 내 착각이 크다. 내 흥분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어르신 앞에서 너무 말을 막아버린 것 같다. 죄송하다. 사돈 어르신은 병원비 걱정 마시고 최고의 의료진을 선임해 여러분이 지켜낼 것이다. 어르신의 지시로 최고 의료진과 정성어린 간호로 남편이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하지만 많이 다쳤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재활치료도 받아야 했다. 그 후 건강을 되찾은 남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어르신에게 감사하다. 우리 딸 녀석이 좋아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니에요. 우리도 감사하다. 서방님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다. 감사합니다. 어때 난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며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위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날짜는 결혼 기념일을 추천해요. 그럼 그날 모두 일정을 비워두세요. 동서,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너무 예뻤어요. 또 한 번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니 기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모여 더욱더 화목한 분위기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동서, 하와이로 둘째 신혼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어때요? 설레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형님의 도움이 크네요. 그때 형님의 결정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과거를 헤매는 것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만났잖아. 나 남편님 거짓말 때문에 일주일은 울었다고 항상 말하지만 정말 감사해요. 형님,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이랑 남편님밖에 없어요. 둘 다 잘 자라서 고마워요. 신혼여행 잘 다녀와. 남편님이 대학교에서 뭘 전공했고 어떤 공부를 중점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었던 사돈 어르신은 남편님에게 사업을 제안하셨고 남편님은 그 사업 제안을 받아 지금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사돈 어르신이 남편님을 인정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어 온 남편님과 저는 지금 출산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는 막달이에요. 큰 굴곡 없이 지나가기 바랐던 제 인생은 이렇게 거대한 폭풍이 한번 휩쓸고 갔어요. 하지만 이후로 우리는 더 강해졌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어쩌면 더 큰 태풍이 우리를 휩쓸어 가져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제 옆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때 형님의 결정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과거를 헤매는 것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동서가 아름다운 아기를 낳으면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